1번부터 합니다. 함수의 극한 1번인데, 자, 1번 시작할게요. 다음 주어진 그래프가 지금 그려지는 상태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1번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적용된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오른쪽 모두 골라야 되는데, 기억은 x가 1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지를 물어봤습니다. 맞지? x가 1의 좌극한, x가 1의 왼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1의 왼쪽에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마이너스 2가 되지, y값이. 맞죠? 그 다음에 1의 우극한은 얼마죠?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프 보일 수 있는지 물어봤는 거고,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리어는 x가 2로 갈 때의 극한값이니까 2로 갈 때 2의 좌극한은 얼마지? 빵, 뻥하고 극한값하고 관계없다 했어. 2의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1이죠. 맞지? 2의 우극한도 얼마야?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극한값은 1로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리어는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 말인데,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전부 다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 같니? 이렇게 물어봤는 거랑 똑같죠.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서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 같은 게 맞습니다. 단지 어디서 안 되지? 1에서는 안 되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1은 포함되지 않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니은하고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네. 2번도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임의의 실수 a라 했단 말이야.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안 되죠. 하필 a가 0이면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고, 맞지? 0의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니까 다르잖아. 0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임의어 실수 a라고 했으니까 a 내 마음대로 a를 설정하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2번도 마찬가지로 하필 a가 0이면 맞지?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지금 다르단 말이야. 2번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로 3번은 x가 0으로 갈 때에 극한값 좌극한은 무한대고 우극한도 무한대인데, 무한대도 똑같지만 무한대는 특정한 유한 특정 값이 아니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좌극한도 무한대로 발산, 우극한도 무한대로 발산. 둘 다 무한대로 같지만 수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발산하는 것은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 4번이 내가 원하는 답인데, 4번은 x가 0에서 빵고 뻥 돼 있지만, 그렇지만 극한값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빵, 뻥하고 관계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4번은 항상 극한값 존재하는 게 맞고, 5번은 가우스 함수, 이거는 택도 없는 거죠.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게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4번이 된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2번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였고, 3번 안 보면 fx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혀 마찬가지. fx가 구간함수인데, fx가 구간함수야.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요놈은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k. 이 말뜻이 이렇지. x가 4보다 큰 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고,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왼쪽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기를 리미트 x가 3으로 할 때, 그때에 fx 값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였어. 3으로 할 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3의 좌극한하고 3의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 자, 이게 존재한다는 말은 3의 좌극한이 얼마나? x가 3의 좌극한, 3보다 좀 왼쪽 갈 때는 이게 3보다 좀 왼쪽이잖아. 이게 바로 fx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래서 되는 거지. 요놈 값하고 맞지? 같아져야 된다. 리미트 x가 3보다 좀 큰 쪽이지. 3보다 3의 우극한, 3보다 좀 큰 놈이 요거네. 즉 x제곱에 플러스 x 빼기 k의 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맞지? 주어진 문제는 다함수고 그냥 막 집어넣으면 되죠. x를 3 넣었더니만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그러면 x를 그냥 3 넣으면 되겠네. 9 더하기 3이니까 12가 되니까 12 마이너스 k.
따라서 요거 넘어가니까 2K는 1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만족하는 K 값은 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3번 문제였습니다. 자, 4번은 fx가 다음같이 생겼는데 fx는 x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x고 분홍분의 x고 더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제곱의 전체제곱분의 x제곱 점점점점에서 계속 더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fx예요. 라고 할 때 물어봤는 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그때 fx 값이 뭔데?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그럼 fx는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다 계산해야 되잖아. 자, 이 전문적으로 말하면 계속 더하고 있는 급수입니다. 무한히 더한 무한 급수인데 지금 변해가는 거 들어보니까 얼마씩 곱해지고 있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씩 계속 곱해지고 있는 거야. 맞지? 일정한 값을 곱하는 거니까 등비수의 합입니다. 무한 등비 급수라는데 무한 등비 급수 구하는 공식은 물론 생각하고 아직 안 했지만 이거 한번 알고 물론 시험 치면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시험 보면 안 들어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a입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게 지금 fx 구하는 공식이에요. 즉 fx는 1 마이너스 공비 얼마씩 곱해지고 있고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씩 곱해지고 있잖아. 맞지? 공비분의 첫째 항이 제일 앞에 있는 첫째 항이 x고.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fx는 분모분자에 1 플러스 x제곱 곱하면 이거는 1 플러스 x제곱 빼기 1이 되는 것이고 이놈은 x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이 됩니다. 그다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 몰라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정리하면 여기 사라지고 약분되고 맞지? fx가 지금 이게 fx인 거야 사실. 그래서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x가 0이 되겠죠. 값은 얼마죠? 1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신 시험 칠 때는 범위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 무한 등비 급수 단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푼다는 거 문제 있으니까 정리해봤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있는 문제들은 시험 잘 나오죠. 요 놈은 학교 내신 시험 치면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건데 한번 전체 정리해볼까요? 이번에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fx라는 놈이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죠. fx라는 놈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x에 2n승 플러스 1로 되겠습니다. x에 2n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x에 2n승 플러스 1.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요거 세 번 연습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라고 할 때 다음 값을 물어봤는데 일단은 fx라는 어떤 함수인데 그 값이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fx를 케이스 돌려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주 목적입니다만은 주어질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fx를 하는 방법 이거는 꼭 연습하도록 하세요.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fx를 케이스 돌려서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케이스 분류를 하기 전에 일단 모든 지수에 있는 꼬리를 띠내비라고 했잖아요. x에 2n승 플러스 1이니까 1을 꼬리 띠내비면 곱하기 x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든 다음에 시작합니다. 범위를 어떻게 하겠지?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보다 크고 x는 1. 요 범위에서 일단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x가 언제일 때?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든지 또는 x가 마이너스보다 작든지 이렇게 네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할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가 1 사이 있을 때는 요 놈이 어디로 가는지 0으로 가고 전차자 요 사이 있을 때는 요 놈은 무조건 0으로 갑니다. 요 때는 무조건 대입하면 됩니다. 요 때는 입마들이 어디로 간다 했지? 무한대로 갑니다. 됐죠? 자, 하면 요 사이 있을 때는 이게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0으로 가면 풍문은 뭐다? 1. 이게 0으로 가니까 없어질 것이고 남는 거는 뭐가 남았습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만 남았지. 이게 fx라는 그래프가 요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x가 1일 때는 x 아래 1을 집어넣는 거야. x 1 넣더니만 이건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2니까 2가 될 것이고 1 넣더니만 마이너스를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x 1일 때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야. 직접 넣고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x가 마이너스일 때 집어넣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넣어봤자 여전히 마이너스 대 짝수죠. 없으니까 양수 돼가지고 1이 되겠지.
2분의 요놈은 2분의 뜻이고 x에 마이너스 넣으면 요거는 1인데 요건 마이너스 1이 된다. 맞지? 마이너스 곱하기 1더 마이너스 1 이건 뭐 플러스 1 되네. 맞지? 없어지고 여전히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x에 마이너스 넣는 거야. 그렇지? 자, 마찬가지 마지막에 x가 1보다 크든지 x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이게 어떤 무한대로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만 보면 되고 나머지 볼 필요 없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 이렇게 해서 이거는 x가 된다는 거. 자, 그리하여 그래프랑 그려보도록 하겠다. 그래프만 그려내면 답은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답을 다 구할 수 있는 상태지. 자, fx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그래프를 그린다. 맞지? 저 그래프는 왜 생겼지? y제품이 마이너스 1이고 요즘 지난 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래 지났습니다. 요렇게 생겼다. 이런 그래프 될 건데 마이너스가 1 사이즈만 그릴 거니까 요렇게 생겼지. 요걸 그린 거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요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y보다 x. y보다 x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프 좀 이상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는데. 어딨어? 1보다 좀 클 때지. 1보다 좀 작을 때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 그랬습니다. 그림이 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지금 fx 그래프. 길이 묘하게 생겼다마는 그래프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대충 그려놨습니다. 자, 무릎비를 이렇게 물었잖아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1에 우칸 그때의 fx랑 더하기 리미트 x가 1에 자극한 그때의 fx가 더하기 f일까 이런 물어봤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고. 다 구할 수 있잖아. 이만한데 1에 우칸이잖아. 이보다 좀 클 때니까 어딘데? 요 맞지? 이거가 1의 오른쪽으로 요것이 요 값. 이게 지금 1의 5까지 fx 맞나? 이게 얼마인데? 찾으면 되잖아. 요 가지고 놓자. 그래프 말고 fx가 지금 1보다 좀 클 때야. 1보다 좀 크나 어딘데? 1보다 좀 클 때고 맞지? 그 자리 x에 넣으면 되잖아. 답은 당연히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사실 이게 지금 어디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요놈은 x가 1에 좌우칸 1보다 좀 작을 때 이게 1보다 좀 작을 때 그것도 여기 올려놔. x에 넣으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맞지? 마찬가지로 1의 좌우칸 요게 지금 얼마? 이게 지금 마이너스야. 1보다 매주시 마이너스를 f1은 정확하게 1을 넣을 때 얼마네? 1일 때 함수값은 1 넣었을 때 얼마 나왔지? 마이너스 1에 나왔잖아. 1일 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에 나왔다고. 요 값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야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지만 핵심이 뭔데? 이까지 케이스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연속이라는 단어는 시험 범위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연속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한번 그 평가 찾아봤습니다. 그게 5번 문제였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fx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fx 2x 그래프고 하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입니다. x가 0보다는 크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나 같고 x가 4보다 작거나 다음 그래프의 대소관계, 세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물어봤는데 자, 일단 A라는 건 물어보는 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네. x가 1로 갈 때 fx가 지금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 나오면 쌤 항상 이거 하면 3개 물어봤는데 일단 다 적어보자. 그럼 두 번째 B라는 놈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로 갈 때에 fx야. 마찬가지로 합성함수네. fx. 그 다음 C라는 건 리미트 x가 지금 3로 갈 때 fx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물론 x에다 fx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복잡해지는데 하고 싶다면 하면 기본적인 그래프 함수 문제 나오면 그래프 그립니다. 항상. 그게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fx 그래프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릴 수 있어. 그린다. fx 그림 그리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네요. 자, 한번 그려보자. 자, 꼭 그래프 그리려고 노력하도록 하세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2까지야. 여기서부터 2까지야. 여기서는 이 그래프 그릴 건데 y 꼴 2x니까 원점이나 오리지널이 원점이나 영역은 여기 2는 때만 4가 된다는 거 알겠죠? 2,4 이런 걸 그려요. 여기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야. 2에서 4까지가 이 그래프 그렸다. 맞지? x에서 2를 넣어보니까 얼마나 2는 뺀만 4가 되네. 요즘 지나구나. 됐어. 그 다음에 x에 직선이 직선. x에 4는 뺀 얼마 되지? 여기지. 맞지? 거기 생겼다. 여기 생겼다. 요 그래프 그림이 있는 거야. 요 그래프 그림이 y 꼴 fx라는 그래프가 되어 있는 거지. 이 정도는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됐어. 자, 시작합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선생님 동그라미 3개 하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3개. 하나. 자, fx는 f하고 또다시 f 했다는 뜻이잖아. 자, 물어봤는 게 x가 1로 갈 때 극한값 물어봤으니까 극한값 항상 1의 좌극한값하고 1의 우극한값하고 따지라고 했지. 자, 시작합니다. 먼저 1의 좌극한 f 함수에 1의 좌극한 1보다 좀 작대 1이 어디쯤 있겠니? 몇쯤이죠? 맞지? 1보다 중요한 게 뭐죠? 1보다 왼쪽에서 하니까 이게 지금 1의 좌극한이야. 맞지? 그럼 요거를 그리는데 요걸 1로 들어오면 2가 된다. 이게 2가. 2인데 잘 봐. 1의 좌극한은 따라옵니까 지금? fx 1의 좌극한은 요건데 얼마나? 2인데 합성함수 할 때는 가운데 적을 때 얼마나? 2라고. 2는 2인데 아래쪽에서 오는지 위쪽에서 오는지가 중요하게 했잖아. 왼쪽 오른쪽이 아니야. 맞지? 2의 어느 쪽에서 오고 아래쪽에서 오잖아. 그래서 2의 좌극한이라고 적어야 돼. 수능할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마찬가지로 1의 우극한은 이게 1의 우극한인데 여전히 2는 2인데 2의 밑쪽에서 오니까 2의 플러스라고 적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작하기로. 이제 다시 f 함수에다가 2의 좌극한 2의 좌극한 이게 2의 좌극한이네. 얼마야? 4가 된다. 2의 우극한도 얼마인데? 4네.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라는 놈의 값은 4가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좌우극한 우극한을 다지니까 4.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해보자. 동그라미 3개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합성함수 극한 계산하는 거 완벽하게 가져가도록 합니다. F 함수를 하고 또 F 함수를 할 건데 2의 극한이니까 2보다 좀 왼쪽, 2보다 좀 오른쪽. 좀 전에 해놨네. 해놨는데 그냥 4 적으면 안 된다. 잘 들어야 돼. 2가 좀 왼쪽이야. 2의 좌극한은 이게 2의 좌극한이고 답은 4인데 4의 어느 쪽에서?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오르고 있으니까 4의 좌극한이라고 적어집니다. 마찬가지로 2가 좀 큰 쪽에서 가면 이게 2가 좀 큰 쪽인데 여전히 4인데 4의 여전히 아래쪽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4의 좌극한. 됐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 함수에 4의 좌극한 4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왼쪽. 얼마? 여기지. 이게 당연히 똑같이. 이게 지금 B 값은 0이 된다는 또 확인할 수 있어. 0으로 수렴하는. 자, 한번 해볼까? 자, 3. f 함수 보면, 자, 3의 좌극한하고 3의 우극한 다른 거. 3의 좌극한 3이 요쯤 있겠네. 맞죠? 3놈의 그래프 얼마? 요 3놈 봐. 3놈 때문에 2가 나온다. 지금 여기.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3의 좌극한 3의 왼쪽에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그럼 2는 2인데 2의 밑쪽이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요 놈은 2의 아래쪽이 된다는 걸 알겠지. 2는 2인데 2의 아래쪽에서 오고 있지. 이거 아까 해놨나? 맞지? 둘 다 뭐가 된다고?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따라서 A하고 C는 서로 같고 B가 더 작은 거지. 그래서 그 놈을 몇 분이야? 마지막 5번에 있네. B가 그 제일 작고 그다음 A랑 C는 같다는 걸 확인합니다. 다음 5번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차원에 나오는 합성함수의 연속도 마찬가지지만 동그라미 3개가 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걸 풀도록 하세요. 이게 6번 문제입니다. 자, 7번. 자, 괜찮아서 리미트 x가 3보다 좀 크다. 3점 분홍 가우스 x. 그 다음에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x. 또 있고 분홍 더하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의 좌우판이네. 3의 갈 때 가우스 x 가우스 x의 제곱에 더하기 x를 이 원칙적인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만 그래프 그리기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3의 우칸인데 3보다 조금 큰 놈을 집은 거 보는 거야. 3.1 같은 거. 알겠어? 3.1 같은 거 한번 보자. 여기 x 3.1 넣으면 3.1을 가우스처럼 보내면 3이잖아. 3. 맞지? 3. 3.1 넣으면 3.1을 가우스처럼 보내면 3이네. 그놈 저것이 뭐가 되겠어? 됐나? 더하기. 이거는 뭔데? 그냥 말로 써볼까? 3.1 이럴 수도 있고 못하다. 야. x가 좀. 됐어. 그 다음에 더하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똑같네. 3. 자, x에 이번에 뭐였지? 3보다 좀 작은 거 있잖아. 2점 얼마? 2.9 같은 거. 2.9는 가우스처럼 이거 2가 된대. 맞지? 자, 그럼 지금 정확하게 보자. 좀 못한데 사실은. 요 놈의, 잘 봐. 요걸 못 적어야 돼. 정확하게 못 적어야 돼. 여기. 잘 봐. x에 내가 3.1을 넣었다 했잖아. 여기는 3.1을 넣는 게 아니고 사실은 3을 향하여 가고 3이 오른쪽에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값이 아주 3보다 좀 크다는 말을 하고 싶거든, 사실. 그래서 3.1을 넣어봤는 거고, 요는 그냥 가우스 없는 거잖아. 하면 그냥 3을 지금 넣는 거랑 똑같은 거지. 3. 알겠지? 이게 3. 다음함수 그냥 막 찍는 거잖아. 작업한 거 같은. 이거는 x에 3보다 조금 작은 걸 보면 가우스 하면 2가 될 것이고, 저거가 4가 될 것이고, 4 더하기 요놈 여전히 그냥 4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요놈이 4가 되니까 4 더하기 요놈 2분의 7이 되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2분의 15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7번 문제 답이겠습니다. 됐죠? 그래프 풀기 너무 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풀기를 바라고 있어 사실은. 8번 계속 가우스 나와서 연습하는 것도록 하자.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다. 할 때 가우스에 x 플러스 1 조놈분의 2x에 그러니까 그놈의 가우스는 2가 되니 이렇게 보면 요놈 보면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 맞지? 쌤 무한대로 하면 무한대면 무한대고 2가 될 것이고 맞지? 2가 되면 가우스하면 2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잖아. 자, 그래프 그린 거야. 사실은 어려워. 요거 요렇게 그렸습니다.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저 그래프 분수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분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각하면 자 분모를 연계에 만드는 정근선이 x 이꼴 마이너스 1이야. x 이꼴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정근선이죠. x 이꼴 마이너스 1.
다음에 y 등수는 최고상 개수비니까 2가 되겠네. 이게 y 등수. 다음 절편 찾아보니까 x 넣으니까 1. 그게 절편이야. 그럼 이것들을 점근선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래 생겼다는 걸 알죠. 이해됐어? 누가 했나?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부준상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자, 이런 거지. x가 뭐 만들어가면 지금 2잖아. 2는 맞는데 이게 위쪽 2보다 좀 큰 쪽에서 오는지 작은 쪽에서 오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가우스 배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x가 뭐 만들어가면 이게 x가 뭐 만들면 막 간단 말이야. 그래프 타고 얼마가 이제 쫙 가게 돼. 쫙 가다 어디 가고 2를 향하여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를 향하여 가는데 2보다 크나 작나? 2보다 아직도 2가 되지 못하잖아. 1.999 이래 1.999 이래 되니까 그놈 가우스 하면 2가 되는 게 아니고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어렵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진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면 그때는 2점 얼마니까 그때는 다 2가 되는 맞지? 가우스 하더라고. 알겠죠? 두 개 차이가 말해야 된다. 기억은 1이 돼야 되는데 2라 했기 때문에 기억은 내가 원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왼쪽에서 가고 있다. 이게 정확한 그때의 가우스의 가우스 x 마이너스 2 그다음에 가우스의 x 플러스 1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한번 설명해볼까. 요 놈은 어쨌든 가우스 취향은 말이야 정수가 됩니다. 정수 맞지? 정수 요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분자예요. 이것도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가우스 x 빼기 2랑 같은 거. 막 이렇게 됩니까? 그래. 이게 정수기 되는 거야. 정수. 이는 정수야. 이것도 뭐야? 밑에 가우스 x 플러스 1. 이거랑 같은 거야. 잘 봐. 이런 거야. 만약에 가우스의 x 더하기 요하고 연습해보자. 요 놈은 어쨌든 답이 정수가 될 건데 그 놈은 가우스 x 더하기 2랑 같다고. 가우스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안 하고 해도 상관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하면 1보다 좀 작은 거 보잖아. 0.9 같은 거. 0.9 같은 거 보니까 얼마냐 지금? 마이너스 1.1 되나? 마이너스 1.1. 맞지? 마이너스 1.1 가우스 하면 뭐 되지? 마이너스 2가 된대. 조심,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는 왼쪽 편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2. 똑같잖아. 1의 좌극하니 1의 좌극 1보다 좀 작은 거다. 0.9 같은 거면 0.9 가우스하면 0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분자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거 바로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도 상당히 수학적으로 중요하고 훌륭한 테크닉이니까 기억하도록 하지 말이야. x가 1의 좌극하면 이것도 얼마나 0으로 된다. 맞지? 0.9니까 맞나? 답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무슨 문제 답죠? 틀렸네.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를 해놨잖아. 니온도 틀렸습니다. 미안한 말씀 좀 봤다. 니온도 틀렸습니다. 니온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해놨잖아. 니온이 틀렸다고. 답은 티고 바뀌었네. 이것이 답이겠네.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다 보자. 기억 니은이 거짓이면 뭐 답은 티고 바뀌었다. 풀지 않고도 답이 티고 있을 때 알 수 있겠네. 자, 티고스는 이렇게 물어보겠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하는 말하고 있네. 그때 가우스 x제곱에 마이너스 2가 가우스. 그 다음에 가우스 x 전체 제곱한다. 마이너스. 이건 내 마음대로 분리시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x가 1보다 좀 작은, 마이너스가 좀 작은 쪽이지. 플러스네. 마이너스 1보다 좀 크단 말은 얼마나 많아요? 마이너스 0.9 이런 것들이야.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0.9. 마이너스가 좀 오른쪽이란 말은 마이너스 0.9 이런 거지. 알겠죠? 마이너스 0.9를 넣었다 쳐봐. 마이너스 0.9 가우치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뭐냐? 1이 되죠. 빼기니까 얼마야? 0이죠.
맞지? 분모도 마찬가지네. 분모 보니까 x의 마이너스보다 좀 왼쪽 0.9 같은 거 넣었단 말이야. 마이너스 0.9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0.9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지. 플러스. 맞지? 플러스 얼마? 플러스 8.8이 되나? 0.8이 되나? 그래. 그럼 얼마야? 어쨌든 마이너스 0. 얼마 되나? 마이너스 0. 얼마? 가우스 하니까 마이너스 1잘 복잡해.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분의 0이니까 답은 0이 되겠죠. 디귿은 0이라고 했잖아. 디귿을 하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우스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다 그려내면 제일 좋겠지만 케이스 불러다해서 그래프 그리기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했는 것처럼 그렇게 집어넣고 연산하면 되겠네요. 두 개, 8분. 자, 9번도 여전히 가우스 나왔는데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이차함수 y꼴 fx가 x를 2에서 최대값 3을 갖는답니다. 자, 근데 fx가 지금 최고상 교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x를 2에서 최대값 갖고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맞지?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보이시는 거야. 실수 전체에서 fx라는 이차함수가 최대값 갖기 위해서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여기 지금 얼마나 x가 언제일 때? x가 2가 될 때. 문제에서 말하기를 그때 최대값 3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걸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fx 끝까지 알고 있는 상태야. 라고 할 때 물어봐도 이래 물었잖아. 리미트. x가 지금 2로 갈 때 가우스 fx 이렇게 물었잖아. 매 값을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똑같죠. 강사가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2보다 조금 왼쪽에 갈 때 2가 좀 왼쪽이잖아. 그럼 얼마? 3이 되지 못했다. 맞나? 2의 좌우간이 얼마야? 3이 되지 못했잖아. 2의 좌우간 3인데 3의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2.999 해주면 되겠네. 그놈 가우스 했다는 거지. 얼마? 2가 되지. 마찬가지로 그놈의 우극함도 2의 우극함도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9 가우스하면 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2입니다. 2. 그냥 바로 답은 2인 나야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10번. 리미트 x가 k로 간답니다. 리미트 x가 k로 가는데 k는 정수랍니다. x가 k로 갑니다. k. 할 때 가우스 x제곱 더하기 x에 그 다음에 가우스의 2x 상당히 좀 어렵다. 이거는 전체 볼게요. 그놈의 값이 알까? 그때 k 값하고 알파 값을 어떻게 더 알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k는 정수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일단 k의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지. 맞지? 주어진 극한 값이 는 알파를 수렴한단 말은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같다는 뜻이야. 됐어? 자, 그래서 k가 뭔지 몰라도 일단 리미트 x가 k보다 좀 큰 놈 넣어보시면 k 우극한. 이거 맞더니 맞아. 전체 계산합니다. 가우스 k보다 좀 큰 놈 넣었어. k 점 얼마 얼마? 가우스 한 거면 k가 되지. 맞지? k를 적어있는 거지. 가우스 k 제곱 있는 거지. 여기까지 그냥 k 찍는 거잖아. 이렇게. 자, 지금 넣어서 k점 얼마 얼마야? k점 얼마 얼마를 넣었는데 곱하기 2 해봤자 얼마야? 2k점 얼마 얼마지? 맞나? 2k점 얼마 얼마 가우스가 뭐래요? 2k가 여기 좌우간. 됐습니까? 좌우간이 뭐고 이 순환 얼마 나오지? 2k가 될 것이고 분모는 k로 묶어내니까 k 플러스 1 되잖아요. 됐죠? 다음은 얼마야?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분의 2라는 답이 나오죠. 여기 지금 알파가 되는구나. 그래서 놔두고 그거는 좌우간하고 같아야 된다. 그럼 좌우간 k가 k보다 좀 왼쪽에서 간다고. 자, 요거 생각해보자. k보다 좀 왼쪽이니까 k보다 좀 왼쪽 요 가우스 한 거네. k 빼기 1이 되는 거지. 또 따라하나? 자, 만약 k가 2라 하자. 2보다 좀 왼쪽이잖아.
1.9 넣으면 가우치하면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놈 가우치하면 말입니다. x가 k가 좀 왼쪽 가니까 요놈 가우치하면 k 빼기 된다. k 빼기 1 그럼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이런 거지. 맞지? 더하기 k 넣어야지. 그냥 k x는 k 넣고. 마찬가지로 원래 2k인데 2k보다 좀 작아지는 거잖아. 맞지? 얼마? 2k 빼기 되는 거지. 이거 따라. 다시 k가 만약에 2라 치자. 하면 이거는 1.999 되겠네. 곱하기 2 해봤자 얼마야? 3.999 이래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바우스하면 3이 되잖아. 맞지? 곱하기 2에는 뭐 항상 1자가 썼네. 그놈의 값이 지금 인마 값이랑 인마 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 정리해보니까 분모는 얼마 나오지? K제곱이 되나? K제곱. K제곱 맞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되나? 마이너스 K 플러스 1 분의 2K 빼기 1 요놈이랑 요놈이 같아야 된다. 복잡하게 되겠지. K 플러스 1 핸드링 값이죠. 같아야 된다. 그래야 좌우하는 곱하면 같아지지. 그래야지만 알파가 수렴할 거야. 자, 분수 같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각선끼리 곱했는 것으로 같아요. 그래서 하겠네. 열을 곱할 때는 -2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k가 되나?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랑 같아요. 열을 곱했는 거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고 플러스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써가지고 3k는 물어보시니까 3k는 물어보시면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니까 3입니다. k 값이 1이라는 걸 알아냈어. 따라서 k 값이 1이라는 걸 알아냈고 k가 1이면 1넣으니까 2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k 1넣으니까 1이 되겠네. 알파는 뭐가 된다? 1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k 값도 1이고 알파 값도 1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 두 개를 더하면 답은 3분의 있는 2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우스 문제였습니다. 1번. 자, 11번 같은 문제 보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지금 fx분의 gx 우리가 극한값은 각각 수렴할 때 막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를 막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놈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졌고 자, 생각의 발상이 여기 있고 나 물어보기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2fx분의 2fx 마이너스의 gx 분의 fx 마이너스 3gx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요놈의 값을 물어봤는데 극한값은 각각 수렴할 때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fx, gx의 가까이 값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x가 무한으로 할 때 이딴 식으로 생긴 놈은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써서 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뭐 치와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모양을 하고 싶고 gx 밑에 뭐 분모에 fx가 있고 싶잖아. 분모 문제에 똑같이 나오면 fx로 나눠주면 되지. 분모 문제를 똑같이 fx로 나눠주면 이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할 때 왜 이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모양을 만들려고. 분모 문제에 똑같이 뭐로 나눠준다고? fx로 나눠주면 이만 뭐냐? 2가 돼. 2. 마이너스만 뭐가 되지? fx분의 gx가 되죠. 분모 문제에 똑같이 나눠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 요 놈은 fx 나누니까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fx분의 gx가 되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요 모양이 나올 것이고 요 놈이 지금 어디로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막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는 원래 수렴하는 거 막 집어넣는 거. 다른 거는 1 빼기 2분의 3이 되나? 1 빼기 요게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으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분모는 얼마야? 2 빼기 맞지? 2분의 1로 되는 거야. 이렇게 분모 문자 2를 곱하면 4 빼기 1분의 2 곱하면 2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한다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전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도 동일한데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할 때
xfx야. xfx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놈은 0이다. 이걸 내가 알고 있고 물어봤는 거는 리미트 n이 아니고 x입니다. 오타입니다. x가 뭐 한다고 할 때 2fx 더하기 3이니까 빼기 3 네. 마이너스 5fx 플러스 요 놈의 극한값 물어봤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거 같죠. 저만 보면 안 될 거야.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할 때 요 놈이 지금 2로 수렴하고 있는 건 2잖아. 2. 그럼 2만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마이너스 2로 가야지만 그래야지만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상태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x분의 fx의 무한을 만들 거야. 뭐 하면 부모 분자에 뭐로 나누면 돼? x로 나누면 되지. 부모 분자를 x로 나눠버리는 거지. x 나눠버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왜? 저 뭐라고 알고 있습니다. x 나눠버리면 뭐하나? 마이너스 5 곱하기 x분의 fx가 될 것이고 x 나눠버리면 이거 뭐냐? 더하기 x분의 1이 될 거야. 분모자 5x 다 나눴다. x 나눠버리니까 2 곱하기 x분의 f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x분의 3이 될 것이고 x 다 나눴어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하게 되면 요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숫자니까 0으로 수렴할 것이고 요런 따라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숫자니까 무한대로 숫자는 0입니다. 0으로 수렴할 것이고 요 값이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1로 갈 것이고 요 값도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1로 갈 겁니다. 요 남은 답은 분모는 마이너스 4가 남았고 분자는 10이 남았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거죠. 이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우리 도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fx의 극한값이 은상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그 다음에 2gx인데 2gx 그놈 전체의 극한값입니다. 그놈이 마이너스 9라고 했어요. 그럼 수렴할 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gx지. 그놈의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지금 역시 감각적으로 보더라도 답은 바로 나오네. 리미트 분배법칙 가능할 건데 맞지? 이렇게 하면 요 놈이 지금 3으로 가니까 여기 3이 그럼 요게 뭐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9가 되겠니? 전체값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될 거니까 gx는 6이네. 답 맞습니다. 그래 풀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 수렴할 때만 막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막 대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역시 재반이 생긴 요 놈을 치환합니다. 요 놈을 쌤이 hx라고 하면 치환합니다. 무조건 틀린 방법이야. 치환하게 되면 이런 일이 되잖아. 식이 누가 좀 지나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라는 요 놈의 극한값이 지금 마이너스 9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식이 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잘 봐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gx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 주어진 관계식에서 gx는 뭘로 꽂히는 거지. 네? 마이너스 2gx는 뭘로 꽂히면 여기로 넘어가서 hx에 빼기 fx가 될 것이고 따라서 gx는 뭘로 꽂히면 뭐가 되니? gx는 뭘로 꽂히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hx가 될 것이고 플러스 2분의 1의 fx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게 이 gx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데 이 양변이 이제 극한을 취하면 요 놈이 지금 수렴한지 알고 있단 말이야. hx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마이너스 9로 수렴하고 요것도 수렴한다고 알고 있잖아. 3 막 집어넣으면 되지. 요 자리에 넣고 마이너스 9 집어넣고 요 자리에 넣고 3 집어넣고 그렇게 계산하면 2분의 9가 되나? 2분의 9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2가 되죠. 2분의 12 그래서 요 놈은 6 요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적으로 정확한 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열어봐도 되겠네. 이게 3 무술만 3 대입하면 되지. 3 대입하면. 요놈 전체값이 얼마 되지? 마이너스 12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9가 나오니까 gx는 6 이래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밑에 있는 풀이가 정확한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게 13번 문제고 자 14번.
다항함수 fx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힌트인데 다항함수 fx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x 마이너스 a 그놈은 2단입니다. 지금 fx가 지금 다항함수거든. fx가 다항함수니까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사실 연속을 아직 연속으로 문제 푸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결국 연속을 다 배하는 거지. 그렇게 문제 풀 거야. fx의 연수가 다항함수인데 그럼 fx-에도 여전히 다항함수야.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 요놈이죠. 요놈. xa 막 집넣는 거지. xa 막 집넣는 거거든. f0다. 그놈이 지금 2다 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사실. 이걸 알고 있는 거지. 맞지? 라고 할 때 물어봤는 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fx에 2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fx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값 물어봤는데 지금 fx가 다항함수니까 원래 리미트를 취하면 한 개씩 다 분배해 줄 건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그냥 f0랑 똑같은 거야. x 막 집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항함수가 막 대입할 거 아니야. f0가 지금 2인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얼마라고? 2라. 여기 지금 얼마라고? 2라. 계산하면 다르게 나오는 거죠. 분모는 3이잖아. 일단은 4가 되지. 원하는 답은 3 이렇게 갖고 하면 두개나 14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네. 자, 15번하고 16번 문제는 OX 판단 문제인데 쌤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죠. OX 판단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극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라고. 각각 수렴해야지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연산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각각 수렴할 때만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할 수가 있고 나누기 할 때 0으로 나누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인데 일단 15번부터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기억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 두 함수 fx 더하기 gx 그놈 전체가 지금 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은 수렴한단 말이야.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냥 알파라 썼지. 이건 알파라 말하면 그냥 수렴한다는 뜻이야.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뜻이야.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은 알파로 수렴한다고 썼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로 갈 때 fx의 값도 존재한다. fx의 값도 존재한다는 수렴한다는 뜻이야. 베타로 썼지. 그렇다면 말을 다시 이게 수렴한다면 이게 수렴하면 요놈도 수렴하는 이름으로 받네. 이제 맞지? 더 했는 게 수렴하면 이거는 수렴하는 이름으로 받네. 몰라. 틀렸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야. 맞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 전체가 알파로 수렴하는지 알고 있지. 맞지? 그러면 이게 무조건 수렴하니 이 말이잖아. 몰라요. 이것도 수렴하지 않고 이것도 수렴하지 않더라도 두 개 뱉는 거는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각각 수렴하면 fx랑 gx랑 각각 수렴하면 이 더하는 것도 수렴하는 거야. 맞지? 그럼 각각 수렴하지 않으면 몰라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모른다는 뜻이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라고? 각각 수렴할 때만 수렴하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전체는 이거 전체가 지금 알파로 수렴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맞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gx는 지금 어디로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fx는 무조건 수렴하니? 아니요.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알파로 수렴한다고. 이게 수렴하고 만약에 리미트 x가 gx로 가는데 이것도 만약에 뭐 수렴하셨잖아. 이건 뭐 데이터. 이것도 수렴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수렴하니까 뭐 네 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요놈 수렴하는 거, 요놈 전체 알고 있어. 요놈 수렴하는 걸 알고 있잖아. 지금 수렴하는 이 두 덩어리 가지고 두 식을 조작해서 이걸 만들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만들지? 요놈 빼기 요놈 하면 fx가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걸 내가 지금 뺐잖아. 그럼 무조건 수렴하잖아.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만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죠. 뭔지 몰라요. 거짓입니다. 기억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니은도 마찬가지네. 니은도 보니까 fx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랑 gx 두 함수를 뺏는 새로운 함수예요. 그 놈이 0이라는 놈으로 지금 수렴한다는 뜻이지. 이게 수렴한다면 그렇다면 리미트 x가 뭐 안 들어갈 때
x a로 갈 때 fx의 값하고 fx의 극한값하고 같니 맞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같니라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몰라요. 맨 어떻게 빼가서 0 되면 두개 같은 거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 전체 빼개는 놈이 0으로 수렴하는 거야. 맞지? 각각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몰라. 그지? 반대로 이게 같으면 이건 참이냐 하면 이건 참이지. 이게 같다는 말은 이게 지금 어떻게 알파로 수렴하면 이 말은 뭐냐? 알파로 수렴할 거 아니야. 각각 수렴하면 막지금 넣겠지. 알파. 그래서 0이 되는 게 맞다. 반대로 가는 것은 참인데 이게 1로 되는 것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거짓이. 맞지? 왜? 이게 지금 fx, gx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맞지? 수렴해야지 막 찍을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요 전체 하나 가지고는 이게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fx가 수렴하고 gx도 수렴한다면 같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언도 틀렸고 이것이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답이 되겠네. 이거 보니까 리미트 x가 fx로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지. fx 더하기 gx라는 두 개 되는 함수가 지금 값이 각각 존재한다면 이게 수렴한다는 뜻이잖아. 내 요거를 생긴 알파라서 알파로 수렴하고 알고 있는 조건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네. 요 놈도 지금 수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것도 델타라서 이렇게 수렴한다면 이까지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도 존재하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건 참이지.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전체야. 이 전체가 알파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고 그 전체가 지금 베타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전체 두 개가 각각 수렴하잖아. 그럼 이게 두 개 가지고 이 두 덩어리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게 해도 수렴하는 거잖아. 마치 이 두 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오냐? 두 덩어리를 더하면 마치 두 덩어리를 더하면 되겠지. 두 덩어리 더하면 뭐냐? 2fx가 뭐가 되지? 두 개 대보자. 두 개 더하면 뭐냐? 2fx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fx는 어디로 수렴하는가? 주어진 문제로 한다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어떤 유한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참. 알겠습니까? 전체 덩어리입니다. 전체 덩어리가 수렴하고 이 전체 덩어리가 수렴하니까 이 전체 덩어리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기 연산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이 말이에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수렴하기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 명제는 아주 간략한데 뭔데? 각각 수렴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해도 수렴하면 이게 반대. 보다시피 OX 판단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거는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자, 계속 한번 연습해보자. 흔히 보면 발레 막 들어놓고 했는데 발레가 또 찾는 게 아닙니다. 발레가 얼마나 많냐? 맞지? 발레를 찾아내는 건 4차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제가 좀 16번 보자. 또 마찬가지인데 OX 판단 문제인데 기억 보면 기억 이렇게 있습니다. 리미트 x,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요 주어진 극한값이 주어진 데서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이야. 이게 지금 발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발산이야. 발산. 맞지? 이게 발산하는 거야. 발산. 존재하지 않는 거야. 발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x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네. gx 값도 발산. 우리가 발산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렇다면 fx 더하기 gx fx 더하기 gx지. 요 놈의 두 개 되는 값도 발산하는 이름으로 가는 거죠. 기억에서는 틀렸습니다. 왜 오라고 하면 몰라요가 정답이지.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겠지. 맞겠지? 이거랑 각각 수렴하면 두 개 되는 게 뭐라고? 수렴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각각 발산하면 몰라.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뭐라 했지?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한다면 되는 거는 수렴한다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각각 발산하면 되는 건 수렴합니까? 몰라. 이거는 수렴하고 이건 발산하면 되는 건 뭐가 되니? 몰라야지.
맞지? 이게 수렴해놔도 거짓이고 이게 발산해놔도 거짓인 거야.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다시 뭐지? 각각 수렴하면 더했는 거나 뺐는 거나 곱했는 거나 나눈 거는 수렴한다는 것밖에 몰라. 계속 그만 하고 있다. 기회가 틀렸습니다. 니은 보면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놈이 요 놈이 수렴한다. 요 놈의 값이 존재하는데 요 놈 생긴 알파가 잡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번에는 이게 곱했는 거네. fx랑 gx 곱했는 거야. fx, gx 곱했는 거지. 이 곱했는 값이 또 존재한대. 베타. 이까지가 가정이야. 각각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되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는저로가 아니면 fx가 는저로가 아니란 말은 이게 0이 아니란 뜻이지. 0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까지 가정이야. 그렇다면 조심돼서 이런 거 같은 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gx의 극한값은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이건 참이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 fx라는 놈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 덩어리야. 두 개 곱했는 이 덩어리가 지금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다면 각각 수렴하는 이 두 덩어리 가지고 찌랄게 나눠서 이걸 만들 수 이걸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네. 뭐면 요거 나누기 이거 하면 gx 남잖아. 맞지? 됐나? 다시 요놈 전체가 뭐라고? 수렴하고 요놈 전체가 지금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는 거 가지고 동그라미랑 세모 가지고 찌랄병 할 수 있다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하면 무조건 수렴하는데 이걸 만들고 싶어. 이거 나누기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gx 나오잖아. 아, 수렴하는 거 맞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 조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거짓이 되는 거지. 맞지? 이 조건이 없었다면 이걸 나눌 건데 나눌 때 fx 나눌 때 이게 0이 되면은 분모가 0을 쓰면 수학이 없잖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 할 때는 항상 0인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 답은 뭐가 되지? 이거 나누기 답은 뭐야? 알파분의 베타가 답이지. 요놈은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보면 알파분의 베타라는 어떤 유한 특정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말을 의도하겠죠? 알겠죠? 조심해야 될 게 이 조건이 없었다면 거짓입니다. 나누기 할 때는 항상 0인지 아닌지 여기 0으로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니은은 3입니다. 디귿은 무슨 문제냐 하면 샌드위치 정리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fx랑 gx가 다음 같은 대소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문제에서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을 갖잖아요. fx랑 gx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 이게 성립한다면 원래 fx랑 gx 중에 gx가 더 컸으니까 이 부동을 만족하는 건 맞는데 극한을 지나면 지금 누차 말했지 그렇지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같다는 게 아니고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리미트의 뜻이 뭐라 했지? 목표야 목표.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요게 지금 fx고, 좋아, 이게 gx고, 이게 fx가 넣어서 볼 때, 항상 gx가 fx가 더 커. 알겠습니까? 더 크다고. 더 큰데, 리미트를 취하면 목표잖아. 그러면 목표는, 요놈의 목표도 7판이고, 요놈의 목표도 7판이면,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잖아. 목표는 같아질 수도 있다, 이 뜻이야. 같다는 게 아니고, 같아질 수도 있다, 이 뜻이야. 됐지? 주어진 문제에서는 틀렸잖아. 뭐, 부동은 없지. 맞지?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거짓이야. 같아질 수도 있다 이 핵심이야. 알겠죠? 이거 없잖아. 능이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다. 기억납니까? 이거 샌드위치 정리할 때는 내가 써먹고 있었다고 문제 있었어. 맞지? 그러니까 뒤에 나올 거야. 극한 문제인데 부등식 문제 나오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 모양 만들기 문제다. 뒤에 나올 때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자. 그렇게 해서 16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어. 답은 2번만 3이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OX 판단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 극한 계산 문제인데 다항함수 fx라는 말이 결정적이지. 다항함수 fx는 다항함수 fx 내에서 f1의 값 물어봤잖아. f1은 뭔데 이름을 봤는데 f1이란 다항함수니까 이거랑 같은 거 사실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극한 값이랑 같은 거지.
이거 ds 빼하면 수학적 식으로 말하면 돼. x 이꼴 1에서 연속 이 말과 똑같은 건데 어쨌든 반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막 집어넣어도 되는데 1로 갈 때 그렇게 막 집어넣는 거랑 같은 거야. 어쨌든 나는 이걸 뭔지 물어봤는데 지금 알고 있는 식이 이렇잖아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1 곱하기 fx가 되어 있고 fx 그 다음에 4 곱하기 x의 4승에 마이너스 1로 되죠. 자, 모든 극한을 일단 집어넣어 볼 겁니다. 집어넣어 봤더니만 분모가 얼마입니까? 요놈 가고 맞지? 요놈 때문에 분자도 요놈 때문에 요놈 가잖아. 형태가 0분의 0꼴의 극한은 어떻게 들죠? 인수분의 약분 대입의 순서를 가질 것이야.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를 인수분해 보면 요놈은 4 곱하기 x 4승 빼기 1은 x 제곱에 마이너스 1 x 제곱에 플러스 1 요래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게 분자야. 분자고 분모는 x 제곱에 마이너스 1 곱하기 fx가 분모인데 0분의 0분의 지금 인수분해 했더니만 요놈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약분이 되거든. 맞지? 인수분해 약분했죠. 그 다음에 뭐면 되지? x에 1 집어넣으면 되지. x에 1 집어넣었더니만 분자는 1 더하기 1은 2고 8이잖아. 8. 분모는 f1 되는 거지. f1이라는 놈이 주어진 문제에서 얼마인지 물어봤나? 이 극한 값은 1이래. 이게 1이라 했잖아. 주어진 문제에서 요 값이 1이라 했으니까. 맞죠? 따라서 f1은 뭐가 되는 거야?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f1의 값은 8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는 거예요. 이게 17번. 18번.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하는 거야. 그때의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x제곱 마이너스 1. 도놈하고 리미트. x가 이번에는 0의 우극한이네. 0의 우극한으로 갈 때에 x분의 절대값의 x 플러스 절대값 x 물어봤는데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안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계속 분류할 건데 이렇잖아. 지금 x가 어디로 갔냐?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야. 우극한이지. 숫자로 지금 놓으면 이 밑에 있는 분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랑 똑같아. 리미트 x가 지금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야 로 갔을 때 분자는 당연히 x 플러스 1로 놔두면 될 것이고 분모가 뭐거든요 하면 지금 넣어보면 되지. 이게 양수니 음수니 마이너스가 좀 큰 놈 지금 넣어봐. 마이너스가 좀 큰 놈이 얼마야? 마이너스 0. 얼마야? 0.9지. 마이너스 0.9 맞나? 마이너스 0.9 같은 거 지금 넣어봐. 지금 넣어보면 0.9 제곱한다 하더라도 그놈 빼기라면 0.9 제곱하면 되지. 0.8이 빼기라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루 절대값 안에 값이면 돼. 음수다. 절대값 안에 값이 음수는 뭐야?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밖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오지. 이게 지금 주어진 식이야. 다시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데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안에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가고 있으니까 아직 마이너스 대신 못해서 마이너스가 좀 큰 놈이다. 맞지? x가 마이너스가 좀 큰 놈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좀 크단 말은 마이너스 0.9 같은 거잖아. 지금 넣어보니까 이게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음수니까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하고 나야지. 그 뜻이야. 이거 보니까 이제 0분의 0분이니까 x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연습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요놈이 약분이 되지.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지. x에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분자는 마이너스를 될 것이고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가 되죠. 이게 지금 저 문제에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 놈도 x가 0보다 좀 크단 말이야. 그럼 0보다 좀 크면 이게 뭐다? 그냥 나오지. 양수니까. 맞지? 그 다음 나오는 거다. 2x가 될 것이고 x니까. 답은 뭐다? 답이. 이렇게 되잖아. 리미트. x가 0. 좀 오른쪽 가면 분모는 뭐가 된다고? 그대로 나올 거니까 x 더하기 x니까 얼마? 2x가 되겠지. 맞죠? 약분 나오고. 대입할 거 없이 답은 뭐가 2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놈의 값인가? 이게 A가 되겠네. 요 극한값을 A라는 되고, 요 극한값을 B라는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A와 B 값을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8번째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서 하는 게 맞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는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어. 0분의 0분의 그래프는 0분의 0분은 좌극한 구간 안 따질 건데 어쨌든 간에 절대값 풀어내기 위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18번, 19번. 다함수 fx가 또 결정적인 힌트를 줬고 막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마이너스로.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지금 보니까 x 플러스 2분의 분자가 fx에 마이너스 1 넣을 때 그놈의 값이 4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내가 알고 있을 때 다음 주어진 극한을 계산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보니까 fx의 전체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를 했어. 일단 위에는 식 가져가면 계산해보자. x에 마이너스를 집으면 되면 분모가 들어가.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간다는 걸 보여놨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지금 극한값이 늘 4라는 값으로 수를 가잖아. 분모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수를 말 수가 있는 거고. 분자가 x가 마이너스로 할 때 극한값이 0으로 가야 되는데 fx가 다함수로 했으니까 막 집는 거야. 분자에 그냥 막 집어넣으면 얼마 되지?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이게 분자잖아. 분자도 들어가야 되지? 0으로 가야 되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수를 말 수 있죠. 그래서 뭐라느니? f 마이너스 2의 값이 그 값이 지금 1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됐니? 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 말하네. 요 놈 잘 봐. 요 놈 계산해줘. 리미트 x가 이걸 요 놈을 열어보시죠. 지금 보니까 0분의 5이고 인수분하면 이런다.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분자는 fx로 묶어내면 fx 마이너스 2 요 놈의 값이 뭔지 물어봤는데 사실 정확한 풀이는 된다. 정확한 풀이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이 전체가 뭔지 모르지만 이 지저분한 이 전체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4로 수로 가는 걸 알고 있는다. 저놈을 써야 된다. 원래 극한 전체가 보이네. 여기 지금 어디로 간다? 4로 수로 가자. 맞나? 4. 똑같은 거 맞나? 4. 나머지는 마이너스는 뭐죠? 마이너스 4분의 f 마이너스 2네. 맞지? 왜? 4. 마이너스 4다. 4 곱하기 x에 마이너스는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얼마나?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인데 f 마이너스가 1이다. 영원한 답은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영원한 답이지. 이래 푸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연속이란 말을 했으니까 요래 풀어도 됩니다. 주어진 식을 이렇게 분모를 했더니 그냥 막 집어넣으면 왜 되지? 이거는 x 마이너스 2 분모 이렇게 인수는 될 것이고 맞지? 분자 인마가 뭐가 있어야 돼? x-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수는 역시 못하고 있는 거야. fx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수는 못해. 맞잖아? 인수는 못하니까 요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알고 있는 모양대로 그냥 그대로 다 4라는 거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수렴하는 거야. 4로 수렴하고 요놈도 지금 집어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f 마이너스인데 그놈도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막 곱하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극한은 결국은 모양 만들기지. 모양 만들기니까 저렇게 풀 수가 있다. 이게 19번. 답은 마이너스 되겠네. 18번 문제가 19번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리미트 x가 8로 갑니다. 리미트 x가 8로 갈 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은 루트 x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이런 극한 값을 물어봤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x에 8로 버리면 세제곱은 8이니까 2가 될 것이고 분모는 0이 될 것이고 분자도 0이 되는 거야. 0분의 0분인데 0분의 0분의 극한은 인수분의 약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인수분해서 못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0분의 5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유리화를 했잖아. 유리화를 하는 주 이유는 뭐냐 하면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약분을 할 수 있게 돼. 근데 자, 이거 알고 있는 거지만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루트의 x 마이너스 2가 있었다 하세요. 그 다음에 뭐 x 뭐 이랬다 하죠. 뭐 마이너스 뭐 4. 이랬다 하잖아요. 그럼 요 놈을 내가 유리화하려고 하면 분모 문장에 뭘 곱하니? 요 놈을 곱하지. 맞지?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지? x 빼기 4가 되잖아. 맞나? 앞에 제곱 빼기. 왜 이걸 곱하니? 여러분? 이 곱하는 이유가 뭐냐? 루트를 날려버리기 위한 거잖아. 루트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앞에 2가 있으니까 2를 날리기 위해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어야지만 날아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뭐 요걸 곱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은 세제곱꼴이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날아가니?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꼴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인수분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이야. 알고 있는 것처럼 a 마이너스 b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지? a 제곱에 플러스 ab에 플러스 b 제곱이지. 요놈 곱하면 인수분해 공식에서 이게 뭐냐? a 3승에 마이너스 b 3승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야지만 루트가 날아갈 수 있거든. 세제곱이. 그러니까 분모문자에 곱해야 되지. 사실은 요놈 x제곱 빼기 64는 x 빼기 4, x 빼기 8, x 플러스 64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플러스 8이 가열되는 상태고. 분모 문자에다 내가 뭘 곱하겠단 말이야? 요 모양 만들기 위해서, 요놈 만들기 위해서 분모 문자에다 곱하기가 하는 거잖아. 앞에 거 제곱이지. 세제곱분의 루트의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세제곱분의 루트의 x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해서 4. 요 놈을 내가 분모 문자에다 다 곱하기가 하겠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분모에 곱하면 요놈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요놈 전체는 마이너스 전체 값이 x 빼기 2의 세제곱 8이 되는 거지. 공식 이해할 수 있나? 다시 요 모양 만들면 뭐가 된다? 앞에 거 3승 빼기 뒤에 거 3승인데 앞에 거 3승 하면 x가 될 것이고 뒤에 거 3승 하면 8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약분이 되거든. 인수는 공식 문제죠. 자, 따라서 이제 0분의 약분했으니까 x를 8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를 8 집어넣었더니만 분모는 지금 그냥 1로 지금 약분되어버렸습니다. 분자에 x를 8 넣었더니만 16이 되나? 16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자, 8 집어넣자. x에 8 넣었어. 8 넣으면 8에 64네. 64는 4의 3승이야. 됐나? 64는 4의 3승이기 때문에 나와서 4가 나오지. 더하기. x에 지금 8 넣으면 세제곱은 8, 루트 8이잖아. 얼마야? 2잖아, 2. 맞지? 2, 4가 될 것이고. 뒤에 4 나가네, 4. 그래서 16 곱하기 10이네. 192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내가 답을 구하면 되겠네. 그게 지금 20번이죠. 192가 맞죠.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지? 0분의 0분의 극한은 원래 인수분해 약분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루트가 포함되는 식은 인수분해가 힘들어서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데 유리화의 주 목적은 루트를 날려버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 세제곱분 루트가 나타났으니까 이걸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만들어야 되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요 놈을 곱해줘야지만 날아간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20번 문제를 풀어봤네요. 자, 21번.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입니다. 그 값이 3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루트의 x-2 분의 x 마이너스 곱하기 fx의 값을 물어봐. 일단 모든 큰 값은 집어넣어 볼 건데 x에 4를 넣으면 분모는 0이 되고 여기는 또 0이 되는 거 맞지? 0분의 0분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약분 대입을 하려 했더니만 인수분해가 힘들지 루트 때문에 하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하면 유리화
유리화 먼저 합니다. x가 4로 갈 때. 분모의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 분자의 제곱을 곱합니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합니다. 맞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되지? 제곱 빼기 제곱 돼가지고 x 빼기 4가 될 것이고 원래 x 빼기 4가 있었고 곱하기 원래 fx가 원래 있었고 곱하기 그러면 켤레인 루트 x의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러면 요놈 x 빼기 4가 약분이 돼요. 이제 막 대입하면 되죠. x에 4를 집어넣었더만 이게 지금 3이래. 요놈의 값이 지금 3이래. 3 맞죠? 곱하기 각각 수는 맞잖아. 4 집어넣었더만 루트 4 더하기는 4가 되지.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12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네. 그게 21번 문제. 답 5번 했습니다. 자, 2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x가 0으로 갈 때. 루트에 1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에 루트에 1 플러스 x, 1 플러스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루트에 마이너스에 루트에 1 마이너스 x. 극한값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봤더니만 x 0넣었더니만 분모 0, 분자가 0이니까 0분의 0분이니까 인수는 약분데 0을 약분데 인수는 안 돼서 유리하게 할 거야. 근데 분모 분자를 두 개 동시에 해서 하는 방법 잘 봐. 말로 쓰면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야. x가 0을 할 때 셈처럼 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합니다. 분모 분자를 한꺼번에 미제하게 되면 일단 분모는 무조건 켤레를 곱하면 뭐가 되니? 제곱 빼기 제곱이 된다고. 따라서 앞에 거 제곱하니까 1 플러스 x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 플러스 x가 되겠네. 이게 지금 분모야. 제곱 빼기 제곱하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제곱 빼기 제곱 해볼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1 마이너스 x가 되겠네. 그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모 분자를 곱해주기 시작하는 거지. 서로 간에 틀리지. 이 서로 간에 틀리고 곱해주는 거야. 분자에는 뭐 곱해주는 게 저놈의 분모에 틀리니까 1 플러스 x 제곱에 더하기에 루트에 1 플러스 x를 곱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에는 분자에 틀리죠. 이렇게 1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틀리게 곱해줄 것이고 루트에 1 마이너스 x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요놈이 지금 해보자. 요것도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지? 1은 사라질 것이고 맞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지울게요. 마이너스 x제곱 이것은 곱하기다. 곱하기 전부 다. 이것도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되지. 또 두 놈이 공통수가 있지. x 묶어내면 또 뭐야? x로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맞지? 이거는 x 묶어내면 자 얼마였지 이게? 다 지워버렸는데 얼마였어? 똑바로 묶어낸단 말이야. 이거 얼마였지? 지워버려. 다시 저거 빼기 저거 하면 말이지. x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x고 플러스 x 난 열리는 것 같다. 요거는 x고 마이너스 x 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5 맞나? 맞죠? 그래도 맞아. x 요거는 여기 지금 약분되는 똑바로 인수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분해버리는 거. 따라서 대입하면 되지. 지금 넣었더니만 x에 0집 넣으면 되겠네. 분모는 뭐가 하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니까 1 더하기라서 분모는 2가 될 것이고 분자에는 마이너스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0 넣었더니만 1 더하기 여전히 2가 돼. 그래서 전체는 원하는 답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구하면 그게 답입니다. 22번 답입니다.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3번 한 번 더 나왔으면 한 번 더 해볼게. 자, 23번 문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갈 때 루트에 x고 좀 쑥달되는 사람들은 굳이 치환 안 하고 가려도 됩니다만은 자, 일단 원칙적으로 말하면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놈 더하기 2x
분모가 루트에 4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분모 마이너스 x. 일단 x가 마이너스 모아 들어간다. 마이너스 모아 들어가는 것은 치관하죠. 원칙적으로는 뭐로 치는 거지? 뭘 치는 거지? 마이너스 x라는 놈을 t로 치는 거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모아 들어가게 되면 t는 무한 들어가는 거지. 그거 다 바뀌는 거야. 자,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x는 뭐가 되지? x는 마이너스 t랑 같은 거죠. 다 치환해 버렸습니다. 치환했더니만 리미트 x에다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는데 t는 무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t가 무한 들어가겠죠. 이제 다 집어넣을 겁니다. 루트에 x 제곱하면 x는 요거랑 같은데 제곱하면 이제 t 제곱이죠. t 제곱에 이거 쓰고. 그다음에 x에 마이너스 t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2t가 될 것이야. 분모도 마찬가지로 루트에 xr에다 t 마이너스 t를 넣으면 4t 제곱은 변함이 없는데 이게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플러스 1 이거는 플러스 t가 된다는 걸 확인하십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막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집어넣어 봐야지. t 자리에 지금 무한대를 집어넣어 봤더니 분모가 들어가는 거지. 자, 분모는 얼마나 들어가지? 최고상 개수가 4t. 맞지? 2t로 생각하겠네. 2t 더하기 t는 3t. 분모가 무한대로 분모 무한대. 맞지? 얼마나 뭐야? 뭐로 생각하냐? t로 생각해. t. 자, 최고상 개수가 좀 넣는 거야. 요는 뭐로 생각하고? t로 생각하고. 맞지? t 빼기 2t니까 최고창만 모르는 거지. 마이너스 t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분모, 분자. 분모는 요는 뭐로 나온다고? 요는 막 나오면 2t로 나와. 2t 더하기 t니까 3t 잡자.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그래서 다음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는 유리하면 안 됩니다. 특대로 유리하는 게 아니야. 맞지? 0분의 0분해야든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돼야지 맞습니다. 이건 지금 모르게 생각하시잖아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답 3분의 1이죠. 자, 24번째.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9x 제곱에 마이너스 x 오늘 루트 이거 된다. 번호 더하기 루트에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번호분의 3x 여전히 일단 집어넣어보는 거지. x가 무한대로 하면 분모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 대빵입니다. 대빵이 얼마인데? 뭐로 나오죠? 3x로 나오죠. 나오고 대빵인데 얼마나 나오니? 2x로 나오네. 그 정도 됐으니까 분모는 얼마야? 5x분의 3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얼마인데? 5분의 3.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창의 개수만 가지고 놀겠다는 뜻이지. 답이 5분의 3입니다. 유리화하는 게 아니고 유리화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든지 0분의 0꼴일 때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0분의 0꼴일 때는 유리화하는 거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모르기 때문에 부정형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유리화를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뀔 것이고 최고창 계수 가지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게 24번 문제였습니다.